자, 안녕하세요. 자, 10월 22일, 사실상 셋째 주죠? 셋째 주, 우리 증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네이버 증권 화면에서, 지수 보고, 이런저런 분위기 확인하고, 시장 지표나 뉴스도 보고 나서, 어플로 넘어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닌 코스피 0.04%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14% 올랐는데요. 둘 다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인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생각했던 만큼 내년 우리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외국인도 막 매도가 나오고 어, 내년 경제를 조금 암울하게 보는 그런 보고서가 주를 이루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표하면서 그 집중됐던 우리나라 내년 상반기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분위기는 많이 희석된 물타기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간밤에 조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간밤에 다우존스도 보합 0.02%,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가치주 중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괜찮았죠? 15,215 0.6% 올랐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를 다시 또 찍고 있다라고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이시죠? 1% 올랐습니다. 1%. 지수가 1%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가. 하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S&P 선물이라든지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는 요 영향을 받아서 뭐 정규 시장이 못 올라도 주가는 떨어지고 선물이 못 올라도 주가는 떨어지고 둘 중에 어느 하느 것만 올라가지고는 우리 시장이 강할 수가 없는 참 희한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원유도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 환율도 더 이상 뛰지 않는 분위기. 그렇다면 대외 글로벌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음,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예, 기관이라고 안 하고 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관들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샀네요.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매수. 요렇게 수급이 만들어졌고요. 음,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 하이닉스, 셀트리온은 다 올랐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업종이 조금 보합, 약보합 요런 정도 좋지 않았고요. 카카오뱅크도 보합 수준, 포스코가 조금 많이 빠졌고요. 크래프톤도 1% 조정. 2차전지,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은 이노베이션만 빠지고 SDI와 화학은 괜찮네요. 이 정도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셀트리온도 1% 오르고 1% 가까이 0.92% 오르고 삼성전자도 0.2%, 하이닉스도 2%.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3대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근데 시장은 조금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많이 힘을 잃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없는 그냥 제자리 걸음.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지수를 한번 보면은 자
지수 차트에서 코스닥 먼저 볼게요. 이번 주 결과적으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죠.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돌파해서 1000포인트 안착할 것 같았는데 안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지지난주 조금 지지난주 그러니까 9월 말부터 낙폭이 커지면서 10월 초까지 900포인트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1000포인트를 1000포인트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10월 마무리는 1000포인트 이상으로 마무리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저 21선 주봉상 저 21선 보이시죠? 저 파란 선까지 10월달 마무리를 지어줬으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본 건 주봉이고 요건 일봉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괜찮았는데 수요일부터 조금 말랑꼴리해지면서 1010포인트까지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월요일대로 돌아갔다. 그냥 변동성만 보여주고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어라고만 보여주고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고요. 일봉상에서 21선이 지금 21선 위로 떠올라 있긴 하지만 저 21선이 상방으로 고개를 튼 게 아니라 하방으로 고개를 틀었고 뭐 61선이나 121선이 1020포인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가져야지 정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추스러지고 본격적인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코스피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중심 우량주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꾸준하게 일주일 정도는 꾸준하게 양봉을 만들어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한 일주일 정도 나와주면은 수급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양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2901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3000포인트 견고하게 이번 주에도 지켜줬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코스닥처럼 월화까지는 괜찮았는데 수요일날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3040포인트 이상 갔다가 조금 뭐 기술적인 조금은 뭐 익절하려는 아무래도 뭐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월요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3006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요. 똑같죠? 21선이 하방 아직까지 코스피는 21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고요. 한 최소한 한 3050포인트까지 올려줘야지 21선도 상방으로 고개를 틀면서 본격적인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죠. 셀트리온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꾸준한 우상향 양봉과 외국인의 매수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한번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다시 연말 랠리, 실적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강세장 마인드입니다. 1도 뭐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미 악재는 무지하게 많이 반영된 시장이고요. 호재는 거의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출렁출렁 거리게 하겠지만 크게 훼손될 우리나라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훼손될 그럴 염려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얼마 전에 버핏 지수라고 해서 뭐 우리 국내 총생산 뭐 GDP 대비해서 뭐 주가 수준이 얼마면은 뭐 120%뭐 140%그 수준이면 주식 시장이 과열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버핏 지수에 대해서.
자, 버핏 지수는 해당 증시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수치를 100%가 넘었을 때는 주가가 고평가됐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략적인 척도, 음,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한 140%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버블 지표인 버핏,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버블 지표가 역대 최고치다. 이렇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로 뭐 코스피 버핏 지수가 110%를 넘었다. 요거는 조금 과거 기사긴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 가깝고 증시가 더 못 오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버핏 지수의 어떤 기본 논리인 거죠. 음, 뭐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뭐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올랐나요? 그렇게는 안 오르죠.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야 막 두 배, 세 배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건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뭐 100%, 200% 요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종목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기준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작년 3월 기준으로 그냥 기본 10배는 넘는 거죠. 그쵸? 자, 기본 10배가 넘고, 아주아이비 투자도 볼게요.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다시 4,600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작년 3월 600원이었어요. 600원. 지금 밀려있는 가격으로 따져도 거의 뭐 7배, 8배죠. 부동산은 많이 뛰어봐야 1, 2년 사이 많이 뛰어봐야 2배, 3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프로테지로 국내 총생산 대비 뭐 140%다, 뭐 120%다, 그러니까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더 높아요. 이 변동성이 갑자기 뭐 30%, 40%, 심지어는 50%, 100%도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20%, 30% 높다라고 증시가 거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AD 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IA도 마찬가지고, 다 2,000원 갔다가 왔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2,000원 찍고 지금 바닥을 박박 끼고 있죠. 근데 거품이라고요? 이게 거품입니까? 음. AD 칩스도 마찬가지예요. AD 칩스도 가격을 잘 받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해 1월 달만 해도 1907원까지 2000원 가까이 찍었던 가격, 지금 870원이죠. 이게 거품인가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버핏 지수가 뭐 GDP 대비 뭐 120%, 140%이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됐다, 거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96,800원까지 찍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400원입니다. 이게 거품입니까? 뭐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 15만 원 찍었어요. 근데 지금 98,500원입니다. 이게 거품이에요? 자,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거품이다 아니다를 말씀하기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워렌 버핏이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조금 통계상 그런 지표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올 초 같은 분위기에서는 거의 뭐 거품이 꺼질 것처럼 거품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린 견조하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2,900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니까 다시 또 거품이 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뭐 이익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나 매출 실적도 충분히 긍정적이죠. 그냥 단순하게 뭐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몇 프로이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 어느 정도는 이런 플러스 알파를 가미해 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메리트고 어떤 프리미엄이죠. 기본적으로 특정한 회사가 인수합병을 당할 때 장부상 가치가 1억이라면은 그 장부상 가치 1억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이 시장의 어떤 블루오션의 가치, 미래 성장 가치를 더 받아서 뭐 2억을 받는다든지 2억 5천을 받는다든지 뭐 2배를 받는지 그 이상을 받는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퍼센티지로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뭐 하이닉스는 한 2% 정도 회복하면서 다시 10만 원 회복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오늘처럼 요렇게만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은 괜찮죠.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고 꾸준하게 1% 이상 양봉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흐름 자체가 일봉상 잘 버텨주면서 바닥 9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한 10만 원 언저리 다 와서 잘 버텨주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강세론자 중에 한 사람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7만 원이 살짝 훼손되긴 했지만 68,300원에서 다시 올라와 주면서 그 자리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여기에서 이제 수급도 좋아지고 일주일 정도 강하게 우상향만 이어준다면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코스닥도 중소형 이런 수혜주들도 충분하게 메리트를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응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셀트리온도 음, 보고서 때문에 뭐 3분기 매출이나 실적, 매출액이나 이익이 한 20% 정도는 날아갈 것 같다. 이런 기사 때문에 뭐 27만 원, 26만 원대에서 뭐 충격적으로 20만 원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자리를 지지해주는 느낌이고요. 뭐 22만 원이 살짝 모자란 21만 9,500원으로 이번 주가 마무리되었고, 음, 외인기관 수급 요렇게 뭐 12,000주, 47,000주 뭐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만 좋아진다면은 음, 삼성이든 셀트리온이든 SK 하이닉스든 시장의 중심인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반도체 뭐 LG칩스나 IA, 뭐 네페스, 뭐 칩스앤미디어나 대덕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어 줄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젠이나 뭐 SD 바이오센서하고 같이 뭐 코로나19 백신 테마인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리드, 뭐 진원생명과학을 같이 끌어줄 거고요. 또 뭐 바이넥스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뭐 스푸트니크 V, 뭐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CMO 테마지만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잡아줘야지, 시장에 어떤 우상향을 잡아줘야지만 안정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이슈를 터트리면서 뭐 10월 말 11월 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외 종목들 뭐 대선 테마주가 됐든 뭐 크래프톤이나 뭐 드림 시큐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주아이비 투자나 뭐 두산 피얼세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시장의 온기가 대형주부터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야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또 뭐 실망하지만 마시고요. 일단 더 이상 하락은 멈춘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횡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횡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힘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시고 뭐 이제 다시 25, 26, 27, 28, 29 10월 달 마지막 주를 준비하시면서 다음 달까지도 주식 시장에서 잘 살아남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또 종목으로 잘 설명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